본업. 우리가 일을 하는데 본업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사실 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러 다녀서 그 분야에 대한 니즈를 좀 찾는 것들을 좀 많이 했고, 주말에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에는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어디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개발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들인데 이 회사를 나와서 보다 보니까 항상 메인 일이 있으면 서브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서브 일을 하다 보면 메인 일 이상으로 서브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아까 유튜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트래픽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툴이 있어요. 근데 그 툴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만든 툴은.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를 하는데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저작 툴로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 제작하다 보니까 남들은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찾아오는 분들은 제 컨텐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작하는 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제작하는 거 한번 좀 교육 좀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막 폭발적인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촬영 장비와 공간이 없어도 되며 컴퓨터와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영상 제작 프로그램 없이 이것만 있으면 유튜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네. 유튜버는 안 되고 강의 제작 툴만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유튜버로 광고로 수익을 버는 것보다 강의로 수익을 버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상은 또 제작을 의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또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그 돈을 버는 창구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는 매일 하긴 하지만 주로 강의와 제작을 같이 겸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속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 시간이 좀 할당이 될 뿐입니다. 그 시간을 쓸 거냐, 얼마나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있죠. 그런 것들을 누구나 저도 할 수 있고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찾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는 7가지 리스트 중에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대입해보고 또 하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하다 보면 각각 하나씩 잘하는 거리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3개, 4개들이 어떻게 합쳐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 둘, 셋 여러 개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2개, 3개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과 달리 나만의 능력,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남과 달리 나만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글을 잘 써요. 근데 맨날 같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알질 못하는 거야.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은 너 글 잘 쓰고 뭐 그래. 근데 그렇게 티내지 않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4번째는 가장 많은 지출, 분명히 누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술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독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떤 거가 있냐면 사람들과 진짜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되게 원활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뭐 책을 어떤 것들을 또 책 읽고 싶어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추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지출하는 것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남 앞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는 막 2시간, 3시간도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책장에 가면 전공도 있겠지만 전공 이외의 책들이 쌓여있는 한 분야,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거 분명히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7개를 쭉 나열하다 보면 그 나열한 것에 개별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어봅니다. A와 B와 C들을. 저희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돼서 저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제 뭐 기록하진 않지만 가끔씩 기록한 것들이 데이터 리스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데이터 리스트들이 존재한 거고 또 하나는 14년 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 A, B, C 여러 가지 어떤 잘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당장 나 새로운 걸 뭔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뽑아서 두세 개 중에 결합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뭔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씩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기술들이 보면 우리 통상 야, 난 아직 실력이 좀 안 돼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뛰어나고 잘난 사람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나 예를 쳐요. 근데 나의 경험을 보니까 한 5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누구보다는 잘해. 뭐 그런 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한 1, 2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1, 2 정도 되는 사람은 10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안 배우거든요. 왜 안 배울까요? 일단 비싸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5나 6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1이나 2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하는 역할들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실력이 대략 봤을 때 5나 6 정도 된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할 필요는 없고 중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1이나 2 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괜히 이상한 전문 용어만 쓰고 어려운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랑 비슷하게 경험을 했고 잘 알려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해보면 1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7가지에 대한 것들의 리스트에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 7가지를 대입을 해봤는데 조금 A는 부족하고 B는 괜찮고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충원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게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패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야. 3번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2번까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3번에 보면 남과 다른 나의 차별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차별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를 얘기 많이 해요. 누구보다 더 저렴하게 하면 그 사람 거 선회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싸서 싫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싸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좋은 품질이다라고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돼. 라는 C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나는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취미가 있는데 취미를 갖고 전문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채널에는 내가 뭘 하면 쉽게 판매가 되고 아니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외로 지금 이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채널들의 운영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뭐 이런 여러 카페들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 대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커뮤니티 채널에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쪽보다 효과가 좋은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본인이 남과 다른 차별성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A가 안 좋고 B도 안 좋고 C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쪽을 하나씩 골라보다 보면 나에게 이로운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임대료가 저렴해.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산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도구일 수도 있고요. 생산성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다 보면 여러 어떤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요. 한 예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10권의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생산성 도구 때문에 쓰게 된 상당히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성 도구가 없을 때는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면 항상 집안에서 그 출력물을 봐야 되고, 출력물을 봐야 자료를 보는데 10페이지 쪽을 보다가 한 100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려고 하면 막 넘기게 되고 어디에 못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산성 도구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북마크처럼 검색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것들을 검색하면 우르르 나와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우르르 나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가 정말 있으면 괜찮겠구나 싶어서 그 도구를 써서 책을 완성하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필요하죠? 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도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쓸 때 이렇게 책을 쓰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역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어떤 사회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책이 점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컨텐츠들이 묶어서 하나의 에디톨로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편집본이 만들어지는 책이 나옵니다. 주제별로. 그럴 때 이런 생산성 도구는 어떻게 돼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심을 인터넷에서 맨날 서칭하듯이 자동으로 서칭돼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게 만들어 버려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모인 게 1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정도 자료가 쌓이면 이 주제에 맞게끔 얘를 재배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구나. 시기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책을 쓰는 작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점점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해보니까 계속 네스트를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늘어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큰 부분이 없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괜찮네? 또 하나를 진행할 수 있고, 2개, 3개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야, 이거 월급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처음부터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는 본인의 아까 그 7가지 정도의 리스트에 자기를 한번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한 것들을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들, 가까운 지인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막 새로운 각도에서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런 거 해보면. 이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하나 둘 파악하다 보면 진짜 하나 둘 하게 될 거야. 그때 수익이 뭐 되게 크거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보단 계속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 시도해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야. 하나 시도를 했는데 적어도 나는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 이 정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의 인건비,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최소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과 인건비를 곱해보는 거야.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만 나오면 난 움직여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 개를 계속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안 하던 거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의 어떻게 해요? 장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게 된 것들이 지금 그 당시 때는 뭐 써먹진 않겠지만 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팟캐스트도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팟캐스트를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팟캐스트를 운영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도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기들을 그냥 썩히지 말고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필해야 됩니다. 계속. 나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잘할 수 있어. 나 잘하는데 왜 안 시켜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너무 이렇게 뭐 대놓고 자랑하기보단 주변에 있는 잘
알려진 공간에 이렇게 툭툭 던져서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해뒀다가 이 사람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딱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실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실행을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난 재미는 없어. 그냥 돈은 되는데 재미는 없어. 그런 것들은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아마 5년, 10년 후에 돼 보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이만큼 진짜 오늘은 뭐 그냥 별로 없었는데 한 5년, 10년이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크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